여러분, DDT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뭐랄까 좀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?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말이죠. 1948년, 바로 그 시절에는 세상이 DDT를 기적의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평가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서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의 실체부터 알아야 해요. 여기 이 인용문처럼요. 발진 티푸스는 그냥 병이 아니었습니다. 전쟁이나 큰 재앙이 터지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정말 재앙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. 그 공포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요.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 숫자 보이시죠? 1,000만 명.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만 발진 티푸스에 걸린 사람 수예요. 전 세계도 아니고 딱 한 나라에서만요. 사망률은 또 어찌나 높았던지 인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. 그럼 도대체 핵심 문제가 뭐였을까요? 사실 당시 사람들도 발진 티푸스가 왜 생기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대규모로 막을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죠.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. 노벨상까지 받은 니콜 박사 덕분에 E라는 벌레가 병을 옮긴다는 건 다 알게 됐어요. 근데 아는 거랑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. 수많은 사람들 몸에 들끓는 그 E를 효과적으로 또 대규모로 없앨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이건 뭐 의학계가 마주한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였죠.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열쇠를 찾아낸 과학자, 바로 파울 뮬러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생각의 전환이에요. 그전까지 과학자들은 곤충이 먹어야 죽는 약에만 매달렸거든요. 근데 뮬러는 생각이 달랐어요. 굳이 먹여야 하나? 그냥 닿기만 해도 죽일 순 없을까? 바로 이 접촉성 살충제라는 아이디어.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그렇다고 이게 그냥 운 좋게 되네? 하고 발견한 건 절대 아니에요. 뮬러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수백 가지가 넘는 물질을 파리한테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보고 특정 화학 구조를 가진 녀석들만 또 따로 모아서 파고들고 이런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DDT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자, 이제 이 새로운 화학 물질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무대는 바로 이탈리아 나폴리, 발진 티푸스가 덮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.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.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? 1943년 10월에 손쓸도리도 없이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DDT를 대량으로 뿌리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보이시죠? 완전히 통제됨. 이건 뭐 시간과의 싸움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였어요. 역사상 최초로 겨울의 발진 티푸스 유행이 통제되었다. 이 한 문장이 당시의 충격을 다 말해줍니다.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. DDT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원자,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극적인 이야기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? 대체 DDT라는 물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DDT가 거의 완벽한 무기였던 이유는 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일단 엄청 쌌고요. 만들기도 쉬웠어요. 아주 조금만 써도 효과는 강력했죠. 심지어 당시엔 사람한테는 거의 해가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. 근데 진짜 대박은 뭐였냐면 효과가 한 번 뿌리면 몇 달씩 갔다는 거예요. 그야말로 꿈의 물질이었죠. DDT의 이 말도 안 되는 지속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. 어떤 영국군 소령이 창문에 약을 쳤는데 다음 날 적군인 독일군 병사가 들어와서 그 창문을 아주 빡빡 닦았대요. 그런데도 그 창문은 계속해서 파리를 죽였다는 겁니다. 이게 믿어지세요? 바로 이 강력한 지속성이 DDT를 특별하게 만든 핵심이었던 거죠. 나폴리에서의 승리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이제 DDT라는 신무기를 손에 쥔 인류가 다른 질병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 지구적인 전쟁을 벌여나가는지 한번 보시죠. 3억. 이게 뭔지 아세요? 매년 말라리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.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. DDT가 다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적이 바로 말라리아였습니다. 결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.
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곳에서는요, DDT 캠페인을 하고 나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85%에서 5%로 뚝 떨어졌어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DDT라는 화학 물질 딱 하나가 발젠티푸스는 물론이고 말라리아, 패스트, 황열병,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수많은 끔찍한 질병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 나타나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화학물질 DDT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노벨상 연설에도 나왔던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뮬러의 이 위대한 발견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아니면 끈질긴 노력의 단연한 결과였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쩌면 위대한 발견이라는 건 그 둘 모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